네, 1759페이지 폴베스트란트의 메커니즘 오브 액션부터 1762페이지 아나스트로졸까지 발표를 맡게 된 89번 허재원입니다. 네, 처음으로 볼 것은 이제 SERD의 하나의 폴베스트란트를 먼저 볼 건데요. 우선 폴베스트란트의 이제 구조식은 이렇게 되고요. 이제 메커니즘 오브 액션부터 해서 자세히 좀 보게 되면 이제 폴베스트란트는 스테로이드성 안티 에스트로겐 약물로 ER 에스트로겐 리셉터에 굉장히 높은 친화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앞에 나왔던 SERM이 하나인 타목시펜의 100배 이상이니까 굉장히 큰 친화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친화도로 에스트로겐의 에스트로겐 리셉터의 결합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방해할 수 있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리셉터의 구조도를 변화시키고 다이머리제이션도 막고 분자수를 감소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제 에스트로겐 디펜던트 진의 발현을 막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의 이제 약동학적 이제 흡수와 배설을 좀 보자면 이제 IM 주사로 이제 7일 후에 되면 이제 플라즈마 컨센트레이션이 맥시멈에 이르게 되고요. 이게 이제 한 달 동안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프라이프는 약 40일 정도까지 유지된다고 합니다. 스테디 스테이트의 경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넣어서 주사해서 3에서 6개월 정도 주사해야지만 스테디 스테이트 도달한다고 하니까 좀 긴 편이고요. 이제 이게 굉장히 리포필릭한 드러그이기 때문에 디스트리뷰션이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대사경로는 굉장히 다양한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스테로이드성 약물이기 때문에 그냥 스테로이드와 메타볼리즘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SIP 이제 아이소엔자임 중에서는 3, 4만이 대사에 관여하는데요. 이렇게 대사된 물질 중에서 17케토 컴파운드만이 안티에스트로겐 활성 정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변으로 배설되는 양은 1% 미만으로 굉장히 적다고 했었죠. 여기서 말하는 17케토 컴파운드의 구조식을 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이게 이제 이런 형태의 대사물만이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제 투여 방법을 보게 된다면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게 250mg을 이제 IM으로 앞에 말했듯이 한 달에 한 번씩 주사해서 3에서 6개월까지 계속 한 번씩 주사해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대체로 이제 로딩 도스를 처음에 500mg으로 주고 전달해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250mg을 주면 이제 첫 투여 후 10일부터 최대 농도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좀 더 빠르게 최대 농도에 도달하고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거 이제 테라피틱 유스를 보면 이제 호르몬 리셉터가 포지티브인 전이성 유방암의 1차 치료 그러니까 다른 걸로 치료한 후에도 남아있을 때도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이제 많이 비교하는 것이 아까 앞에 나왔던 SERM인 타목시펜을 20mg 이제 오랄로 줘서 하루에 한 번이랑 이제 풀베스트란트를 250mg 한 달에 한 번 IM으로 줬을 때를 많이 비교하는데요. 이제 이걸 비교해 보면 이제 에스트로 리셉터나 프로게스테론 리셉터 포지티브인 환자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약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스테디 스테이트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약점이 있겠습니다. 이거 이제 독성을 보면 독성이 딴 것에 비해 굉장히 약한 편이고요. 이제 독성 같은 노지아, 페인 뭐 이런 앞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약 7%에서 이제 IM 인젝션에서 이제 그 사이트에 리액션이 일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타목시펜의 이제 내성을 가진 환자에서 뒤에 나올 아나스트로졸과 풀베스트랑 비교했을 때 비슷한 퀄리티 오브 라이프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볼 게 이제 아로마테이즈 이니비터인데요. 아로마테이즈 이니비터의 경우 아로마테이즈라는 효소를 이제 직접 블락시키는 이니비터 효과를 내는 약물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거가 사용되는 걸 보면 이제 폐경기 여성한테에게 호르몬 리셉터가 포지티브한 상황에서 유방암에 대한 치료 보조제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처치료나 타모시펜 이제 후에 내성이 생긴 환자에게도 의 치료에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로마테이즈에 대해서 간단히 보면 아로마테이즈 활성은 이제 CRP19 유전자에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 CRP19 유전자는 이제 태반이나 오버리언 폴리클의 그래듈러서 셀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무슨 영향을 하는가 하면 CRP19는 이제 고나토트로핀 이제 스티뮬레이션 이거에 의존해서 굉장히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보면 아로마테이스 엔자임은 이제 아드레날 안드로젠을 에스트로겐으로 그러니까 이제 고나달 아드로스테네디온을 에스트론 테스토스테론을 에스트라다이올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렇게 이게 안드로스테네디온을 에스트론으로 테스토스테론을 에스트라다이올로 이렇게 아로마테이즈가 직접적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로마테이즈 이니비터로 다시 돌아오면 아까 말했듯이 폐경기 여성에게 사용하는데 이게 부작용으로 에스트로겐 디프리베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아로마테이즈를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SERM이나 앞에 나왔던 SERD의 이제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활성이 아닌 이제 효소를 이니비션하는 그런 거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개발자 순서에 따라서 1세대, 2세대, 3세대로 구분하고요. 이제 이거의 아로마테이즈 이니비션 구조나 이제 메커니즘에 따라서 타입 1과 타입 2로 나오는데 타입 1은 이제 스테로이달, 타입 2는 스테로이달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 타입 1하고 타입 2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더 보시면 타입 1 같은 경우는 이제 안드로스테네디온과 이제 굉장히 스테로이달 유사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사한 물질이기 때문에 아로마테이즈의 안드로스테네디온 대신에 이제 작용해서 이제 아로마테이즈 활성을 막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다음 타입 2는 이와 다르게 스테로이달로 이제 아로마테이즈의 햄 그룹에 결합해서 아로마테이즈 직접적으로 이니비션 시킨다고 합니다. 이 그림 보시면 이제 위에 게 1세대고 밑에 게 2세대인데 밑에 게 타입 1이고 밑에 게 타입 2인데 타입 1을 보시면 이제 볼메스탄하고 익셀메스탄하고 이게 두 개가 이제 안드로스테네디온과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로마테이즈에 대신 작용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밑에 있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볼 아나스트로졸과 레트로졸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유사물질이 아니라 그냥 아로마테이즈에 직접적으로 이니비션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세대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이게 1990년대에 개발됐다고 하고요. 타입 1, 3세대 중에 타입 1의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익세메스탄, 그 다음에 타입 2의 경우는 아스트로졸과 레트로졸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이제 아나스트로졸인데요. 아나스트로졸 같은 경우 아까 앞에 나왔던 레트로졸과 굉장히 유사한 메커니즘의 오브 더 액션을 갖고 있고요. 이제 CRP19 햄에 아까 말했던 햄 그룹에 결합한다고 했으니까 햄의 경제적 특이적 결합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투여 방법의 경우에는 이제 28일간 하루에 1mg 투여하면 안드로겐의 아로마티제이션을 96.7%, 이제 10mg은 98.1% 이렇게 낮춘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아스트로겐 리셉터 포지티브인 유방암 환자에게 아로마티제이션의 이제 그거를 크게 줄인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아나스트로졸의 이제 흡수와 배설 과정을 보면요, 경구 투여할 경우 굉장히 빠르게 흡수돼서 2시간 후에 바로 맥시멈 플라즈마 컨센트레이션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반복 투여를 해서 7일 후부터는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게 되고요. 이제 다른 거에 대해서는 영향을 거의 안 받는데 하나 꼽자면 이제 아침 식사에 고지방으로 먹을 경우 이제 흡수 속도를 낮춘다고 합니다. 그래도 결국 최종 스테디 스테이트 농도에는 도달하게 된다는 거. 아침 식사를 고지방으로 하게 한다 해도. 그리고 메타볼리즘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NDR킬레이션 이런 글루코리네이션 이런 게 있고요. 이제 이거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대하사산물론 트리아졸, 이런 오른쪽에 그림에 있는 이제 아까 아나스트로졸이 대사돼서 이런 트리아졸이 됐을 때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10% 이하만이 이제 간과 담즙
경로를 통해서 배출된다고 하니까 대부분 이제 몸에 많이 남아 있게 된다고 할 수 있고요. 하프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50시간까지 간다고 합니다. 아나스트로즈의 양력학적인 빨마크 키넥틱스를 보면요, 이제 CIP 시스템을 통해서 약물 상호 조절돼서 다른 약물과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앞에 나왔던 타모시펜 그리고 시메티딘 이런 것들과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력 투여에도 별로 상관없다는 거. 네, 이거 그리고 다음에 이제 아나스트로즈 테라퓨틱 유스를 보면 이제 투여 방법으로는 하루 1mg 경구 투여 오랄로 준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폐경기 여성의 유방암 이제 초기나 진행된 경우에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먼저 초기 단계에서는 타모시펜보다 더 효과적으로 적용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좀 더 진행된 경우, 폐경기 여성에 좀 더 유방암이 진행된 경우에는 타모시펜에 이미 복용한 이후에도 남아 있다는 지금 경우이거든요. 타모시펜을 복용한 경우 이제 1mg의 아나스트로조유가 이제 하루 4번인 40mg의 메기스트롤 아스테이트 이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 아나스트로지 더 생존율이 높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리셉터가 이제 포지티브인 이제 전이성 유방암 여성에게 임상 실험을 한 결과 이제 타모시펜보다 훨씬 더 큰 이점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모시펜보다 전체적으로 효과적인 굉장히 활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제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 여기 적혀져 있는 이런 부작용이 있긴 있는데 이제 타모시펜보다 더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근골격계 이상 이제 뼈나 근육 쪽에 굉장히 이상을 많이 타모시펜보다 더 많이 발생시켜서 이제 골절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변이 더 진행된 경우 사용했을 때 이제 앞에 말했던 이제 메게스트롤과 비슷한 톨러런스를 보여주면서 체중 증가가 살짝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말했을 때 골절, 이제 에스트로겐 고갈의 경우 본러스를 일으켜서 골절을 일으킨다고 하고요. 그리고 타모시펜과 비교해서 이제 척추와 이제 요추가 이제 엉덩이 뼈에도 이제 골밀도 본 매스 데스티를 굉장히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이제 본로스를 막아주는 약을 같이 먹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아드레날 글루코콜티코이드나 메니랄 콜티코이드에는 특수적인 부작용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HTH 작을 통해서 콜티솔이나 알도스테론의 분비와 이제 FSH, LHTSH 농도에는 영향을 그다지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작용에는 이제 골절, 볼로스 그리고 이걸 위해서 비스포스포네이트를 같이 먹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89번 허드 의원의 발표였습니다.